여기 최초의 인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람보다 유인원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120cm 남짓한 키에 불룩 튀어나온 배와 구부정한 허리. 나무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이들은 숲속에서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인데요. 벽돌 모양으로 생긴 커다랗고 납작한 이빨은 크고 단단한 열매를 씹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자, 보시다시피 고기를 씹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숲에서 내려온 인간은 육식을 하고 불로 음식을 가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됐죠. 이런 식생활의 변화는 인류의 몸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휜 허리는 곧게 펴졌고, 소화가 잘 되는 익힌 고기를 먹으면서 치아는 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갔죠. 뇌도 몰라보게 커졌군요. 인류 최초의 요리사 호모 에렉투스. 자,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영장류 중 유일하게 불과 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동물인 인간. 이처럼 요리는 인간의 특권이자 진화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느 평범한 가정집의 저녁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밥과 국에 각종 밑반찬까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네 식탁은 참 까다롭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나 미국의 빵처럼 주식만으로 간단히 때울 수 없고, 재료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조상들의 깐깐한 음식 철학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는데요. 심리 밖에서 난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의 이력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한 햇볕과 바람, 물의 수고로움부터 농부의 구슬땀까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밥상. 밥을 짓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치열합니다. 좋은 재료의 음식을 정성껏 요리하는 것만큼 우리 조상들은 식사 시간 그 자체를 중요시했습니다. 밥상에서의 시간을 인간을 만드는 시간으로 여겼던 선조들. 조선시대에는 명문가의 위탁 교육을 보낼 정도로 밥상머리 교육이 중시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이들의 식사 예절에 대한 고서는 수백 종에 달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동무의 청장관전서에는 식시오관이라는 식사 예절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서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식사 시간에 조용히 음식에 집중하는 걸 예절로 여기는 우리와 달리 서양식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은 대화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한 유대인. 머리 좋기로 유명한 이들의 비밀은 바로 식사 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탈무드를 읽으며 부모 자식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나누는 거죠.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의 추적 연구 결과 아이들은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서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나 많은 단어를 습득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자주 갖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성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이의 두뇌를 키우고 삶에 필요한 자세를 익히는 곳. 단언컨대 밥상은 가장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영국. 이런 영국에게 붙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요리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미식가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영국 음식은 혀에 대한 테러라고 주저없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생선과 감자를 튀긴 패스트푸드고 유럽 전체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로 감자튀김을 먹이는 나라. 음식과 영양에 관한 한 영국인들의 개념은 형편없었습니다. 요리의 불모지라 불리는 영국에도 스타 셰프는 있게 마련이죠. 각종 TV쇼에 출연하며 문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젊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2003년 그는 고급 레스토랑도 방송 스튜디오도 아닌 학교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The uptake on school dinners is about 50%. And that gives me a bit of a problem because the other 50% is essentially being spent on this.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급식 개혁 프로젝트. 그러나 영국 대표 요리사의 체면은 무참히 구겨졌습니다. Work out how to get British children off. 음식을 씹다가 토하는 아이도 있었고 대부분의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죠. 고소한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 맛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건강 식단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그마치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이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조리된 건지 아이들이 알게 해준 거죠. 영국 급식 개혁에 성공한 제이미는 2010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Sadly, in the next 18 minutes when I do our chat, 4 Americans that are alive will be dead through the food that they eat. I came here to start a food revolution that I so profoundly believe in. We need it. The time is now. We're in a tipping point moment. I've been doing this for 7 years. I've been trying in America for 7 years. Now is the time when it's right. 음식의 힘을 믿는다는 제이미 올리버의 건투를 빕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식구. 친구와 회사를 뜻하는 영단어는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이렇듯 식탁 앞에 모여 앉아 하나 되는 우리. 그런데 지금 소개할 식탁은 누군가에겐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음식을 대접할 상대는 다름 아닌 햄스터인데요. 참 복스럽게도 먹는 햄스터. 이 햄스터 동영상의 인터넷 조회수는 170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남이 먹는 모습에 열광하는 걸까요? (2014년 1월 30일) 미국 CNN 뉴스에서 한국의 먹방 문화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선물 고맙고요. 자, 먹방이 생소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먹는 일명 먹방 BJ들과 라면 먹고 갈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열광하고 지지하는 네티즌들. CNN은 한국 먹방 문화의 중심에 1인 가구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간장이 좀 더 필요해. 흔히 혼밥족이라고 불리는 1인 인구. 그러나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일명 혼자 먹는 9단계. 자, 어디 볼까요? 3단계 분식집에서 혼자 먹기, 4단계 패스트푸드점, 5단계 중국집, 6단계 일식집, 패밀리 레스토랑, 허허 고깃집. 이건 좀... 자,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해보셨나요? 혼자 먹는 밥은 왠지 모르게 맛이 없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관찰 실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적게 먹고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사람이 먹고 있으면 함께 먹게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혼자 하는 식사는 먹을 의욕을 뚝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기 함께 밥을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느 식사 자리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생판 모르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목적 하나로 뭉친 사람들. 함께 식사를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식탁, 소셜 다이닝입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모임.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장소를 떠나 친밀감을 떠나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감정을 존중하는 시간. 현대인의 식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맛의 기억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모두 맛의 기억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지친 일상의 위로가 되어주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우리는 그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나 이제 그 형님들이 장에 가가지고 시골 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태를 이렇게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솥에 크게 끓여가지고 그냥 해서 온 식구가 그냥 그 한 마리 가지고 그냥 네 식구가 그냥 한 끼 먹고 그런 축배도 당귀 백설기 엄마 손에서 먹어보고는 그 이후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가마솥에다가 직접 만들어주신 두부? 저는 치킨이요. 장에 가면 40분, 50분을 손을 잡고 쫓아가서 순댓국 한 그릇, 게장국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거 먹고 올 때가 최고의 우리는 그때 낙이었다. 제가 예전에 돈을 적게 벌고 그 밥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공부방으로 점심을 때우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힘들 때는 그거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소울푸드인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나의 과거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매일을 장식하는 식탁.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